다스릴 수 있을 것만 같지만 현실에 나는 여전히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또 여전히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건지 아니면 내가 원한다고 생각하는 삶, 원할 거라고 믿는 삶을 사는 건지도 알 수가 없다. 나는 모든 관계가 최소한 내가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진심으로 연결되어 있기를 바란다. 상대가 진심인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작 내가 얼마나 진심인지를 모르겠다. 12월 말에 처음으로 혼자 여행을 갔다. 누군가 혼자 여행을 한다는 건 뭐든 할 수 있고 또 뭐든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나는 모든 순간 나에게 집중하고 싶었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을 갖고 싶었다. 처음 떠난 혼자만의 여행이라 여행 내내 긴장을 멈출 수가 없었다. 이 긴장감이 두려움인지 설레임인지 분간이 잘 되지 않았다. 사실 그 긴장감 속에 뭔가 소매치기를 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계속 품고 있었거든요. 현지적이죠. 제가 간 곳은 김해에서 부산으로 여행을 가는데요. 동항원을 들렸다가 부산으로 가는 여정이었습니다. 김해에서 부산으로 가는 길에 지하철에서 우연치 않게 어떤 남자하고 낯선 남자하고 말동무를 하면서 가게 됐는데요. 또 여자가 아니라 남자라서 저도 되게 말이 시작되면서 신이 났어요. 신이 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 구간이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꽤 길더라고요. 얘기를 하면서 이제 초반이니까 이제 할 얘기도 많고 해서 신이 나서 얘기를 하다가 너무 설레고 좀 재미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도 어디 가는지 물어봤고 저도 어디 가는지를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가려는 곳에 가려면 여기서 내려야 되는데 내리질 않는 거예요. 그때부터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좀 조용히 하고 스마트폰을 만지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그 김해에서 부산으로 가려면 경전차를 타고 부산 지하철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부산 지하철로 넘어가서 그 사람이 저한테 무슨 음식 맛있는 데도 이렇게 추천을 해주고 되게 친절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도 이제 두려움이 시작했으니까 이렇게 귀로 듣고 두려움에 떨려하고 있는데 이제 그분이 내리시더라고요. 늦겠나? 하여튼 그 사람이 먼저 내리고 좀 올려오는 미안함과 또 한편으로는 창피한 마음 때문에 낯섦이라는 게 내게 설레기도 하지만 두렵기도 한 것이라는 게 다시 한번 느껴졌고요. 제가 도전에 많이 용기 있지 못한 게 이런 것들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영화를 하나 봤는데요. 길냥이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영화였습니다. 길냥이의 모습에서 인간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길에서 태어난 고양이와 주인 집에서 태어난 그 고양이 겉모습은 똑같은데 고양이들의 삶이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여서 우리 사회 속의 사람들도 정말 같은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길냥이한테 더 함부로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고양이들은 그들의 현실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저 담담히 살아간다. 그들은 길에서 태어나고 길에서 살아가며 길에서 생을 마감한다. 나는 길냥이에 비하면 나는 참 약하다. 그러면서 아닌 척을 한다. 다 괜찮은 척을 한다. 그런 척을 한다. 그대로 솔직하고 싶은데 그게 잘 되질 않는다. 만약 내가 길고양이였다면 난 아마도 순간순간 주인 있는 고양이와 비교를 했겠지. 남과 비교하는 내 모습, 내가 가장 두려워하고 싫은 나의 모습. 저도 이 두려운 것 이거를 생각했을 때 손정준 선생님
선생님 보면서 얘기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대상이 아니라 저도 어떤 감정들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 그런 것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제가 가장 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하게 될 텐데 또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비교하는 모습인데요.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말씀드린 영화를 잠깐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음량이 나와요? 네,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로도 충분히 넣을 것 같아요. 다큐? 네, 고양이 춤이란 영화. 고양이의 뭐예요? 고양이 춤. 고양이 춤? 여기서부터 귀엽네. 요즘 거예요? 뭐나? 왜 소리가 안 나오지? 목이 안 나오는데. 아까 잠깐 나왔어요. 나오는 것 같은데. 음량을 좀 크게. 옆에는 노란둥이 녀석이 정신없이 자고 있습니다. 천둥이의 첫 줄. 천둥이는 점차 붉어서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이게 다 길냥이들이라고요? 네. 예쁘죠? 저도 사실 고양이를 되게 두려워했거든요. 길고양이는 영역동물이고 때가 되면 영역을 떠나는 게 길의 법칙이다.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면서 늘 집 앞에서 나를 부르던 기봉이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넘도록 기봉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거를 사실 기봉이가 영역을 떠날 때쯤 카페에 우리 링크를 시켜주세요. 다른 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얼마 전까지 보실 때 기봉이와 주소 링크 로맨스를 시켜주시면은 즐기는 것을 보았다고 전했는데 아마도 둘은 그렇게 같은 날 이럴 여행을 떠난 것으로 보인다. 끝까지 봐야 되는 건 아니죠. 기봉이가 영역을 떠나고 나서 한 달쯤 시간이 지나 깜냥이마저 영역을 옮겼다. 아니 정확히는 왕초 고양이에게 영역을 빼앗겨 한동안 정처 없이 떠돌아다녔다. 나의 첫 고양이 희붕이도 떠나고 깜냥이도 그렇게 떠났다. 본래의 둥지를 떠난 뒤로 깜냥이는 서너 번쯤 집 앞을 찾아온 적이 있었다. 정말 너무 배가 고파서 참을 수 없을 정도가 되어서야 녀석은 집 앞을 찾아와 낮은 울음으로 나를 부르고 했다. 그때마다 나는 아낌없이 캔과 사료를 내주며 그동안의 허기를 달래주었다. 영역을 떠난 뒤로 쓰레기를 뒤지며 살았는지 녀석은 몸과 얼굴이 많이 부어있었다. 한 번은 집에서 조금 떨어진 교회 인근을 떠돌아다니는 깜냥이를 만난 적이 있다. 녀석은 멀리서 나를 알아보고는 냥 울며 다가왔다. 사실 길고양이를 알게 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았어. 나와 인연을 맺었던 많은 고양이들이 영역을 떠났거나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 처음 인연을 맺은 고양이 중에 끝까지 남은 고양이는 깜냥이가 유일했다. 녀석이 주변에 있는 것만으로도 나에겐 큰 위안이 되었다. 친구, 너무 앞만 보고 사는 거 아니야? 가끔은 뒤도 돌아보고 그래. 마음을 말할 때 캔 고양이 하우스.
필요한 건